복귀 시한이 지났지만 대부분의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고 있습니다. 새로 임용되는 전공의 상당수도 임용을 포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천 배제 논란이 일었던 민주당 청주청원 공천 발표가 또 미뤄졌습니다. 서원은 현역 이장섭 의원이 포함된 2인 경선이 치러집니다. 놀이와 학습용으로 쓰이는 어린이 점토 일부 제품에서 사용이 금지된 방부제와 유해물질이 검출됐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정부가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복귀 시한으로 못 박은 어제 도내 주요 병원 역시 전공의 대부분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복귀한 전공의는 소수에 불과했고 새로 임용 예정이던 전공의들도 상당수가 임용 포기 의사를 밝혀 진료 차질 사태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김은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일부터 병원을 떠난 충북 전공의는 전체 200명 가운데 163명. 정부가 제시한 복귀 시한 마지막 날까지 병원으로 돌아온 전공의는 모두 8명. 나머지 155명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정부의 최후 통첩에 응하지 않으면서 이들은 결국 의사 면허 정지나 취소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됐습니다. 정부는 국립대 의대 교수 정원도 2배 가까이 늘리겠다며 회유에 나섰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의사 증원과 교수 증원이 함께 추진되어 늘어난 의대생과 전공의들에게 질 높은 교육과 수련을 제공하고 젊은 의사들에게는 국립대병원 교수가 되는 기회의 문을 넓히고 이에 대해 의료계는 교수 증원이 이번 사태를 해결할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인원이 2년, 3년 사이에 2배로 만들 수도 없고 꼭 교수가 만들어졌다고 해도 학생들 가르치는 인프라가 안 되는데 강의만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죠. 기존 전공의 이탈에 이어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당장 전공의 신규 임용 자체가 불투명해졌기 때문입니다. 충북대 병원이 새로 충원할 예비 수련의 35명이 모두 임용을 포기했고 다른 병원들은 아직까지 얼마나 임용을 포기했는지조차 정확하게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전문의 중심의 비상근무 체제로 버티던 병원도 한계점에 다다랐습니다. 교수들은 이제 좀 나이대도 있고 하니까 똑같이 막 밤을 새도 이제 체력이 점점 떨어지고 하지만 점점 피로가 쌓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새로운 인력이 더 안 들어오면서 진료할 수 있는 사람은 더 부족해질 것 같고요. 사태가 더 악화하면 청주와 충주의료원은 평일 진료 연장에 이어 주말과 휴일 진료에 들어가고 민간 병원에도 공보위와 군의관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청주지검과 충북경찰청은 검경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의료계 불법 집단 행동에 대해 공동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은초입니다. 괴산군 칠성면에 조성된 자연 드림파크에 암 재발 예방을 위한 요양병원이 개원했습니다. 재단법인 자연드림 유기농 치유연구재단은 아이쿱 요양병원을 열고 암 재발 예방을 목표로 조합원과 사회구성원의 건강과 생활을 지키는 핵심 의료기관으로 역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이쿱 요양병원은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107개의 1인실을 갖추고 있으며 유기농 항암 식품을 사용한 식단과 전문가와 함께하는 개인 맞춤형 운동, 또 명상, 아로마 테라피 등을 통한 스트레스 관리, 한방, 양방, 협진, 통합 진료 등을 제공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청주 서원에 대해 현역 이장섭 의원이 포함된 2인 경선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반면 역시 전략선거구로 지정된 청원에 대해서는 발표를 또 보류해 변재일 의원의 행보는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총선 소식 이병선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청주 서원 후보는 재선에 도전하는 이장섭 현 국회의원과 이광희 현 민주당 교육연수원 부원장의 2인 경선으로 뽑게 됐습니다. 권리당원 50%, 일반 국민 50% 여론조사가 반영됩니다. 서원구는 이장섭, 이광희 2인입니다. 각각 경선을 치르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민주당 청주 서원 공천 작업은 본 궤도에 오른 반면 청원은 또다시 발표가 보류됐습니다. 사실상 변재일 현 의원의 컷오프, 신용한 청원 출마로 정리된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게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당내 반발이나 본선 경쟁력 등에 관한 판단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밖에 민주당에서는 다음 달 4일에서 6일 청주 상당과 충주 후보 경선이 치러지는데 상당 경선에서 배제된 이현웅 예비후보는 노영민 예비후보 지지를 공개 선언했습니다. 경선 승리와 총선 승리를 위해 노영민 후보와 함께 신의에 기반하여 손잡고 동행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노 예비후보의 경선 상대인 이강일 예비후보는 큰 파급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정정당당하게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청주 흥덕과 청원 경선 결과가 오늘 오후 발표될 예정입니다. 청주 흥덕 김동원, 김학도, 송태영, 이욱희 4인 경선, 청원은 김수민, 서승우 2인 경선에서 승자가 가려지면 국민의힘은 충북 8개 선거구 모두 후보를 확정하게 됩니다. 한편 제천단양에서는 국민의힘 경선에 나섰다 패배한 최지우 예비후보가 엄태영 현 의원을 선거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발표한 국회의원 공약 이행 결과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주장인데 이에 대해 엄 의원 측은 보완 자료를 본부에 다시 보내 공약 이행률이 55.4%로 정정 반영됐다고 반박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국민의힘 이종민 청주시 의원이 국회의원 비례대표 출마를 위해 의원직을 사퇴했습니다. 이종민 전 시의원은 대한민국의 복지강국을 꿈꿔왔고 청주 시민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의원은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출마를 위해 국민의힘에서도 탈당했습니다. 사직서는 김병국 시의회 의장이 곧바로 수리했고 비례대표인 이 의원의 사퇴로 시각장애인인 남인범 충북광화원 대표가 시의원직을 승계하게 됐습니다. 이정임 제천시 의회 의장이 지난달 26일 송수연 시의원이 제출한 사직서를 어제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제천시 의원 보궐선거는 오는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열리지 않게 됐습니다. 이정임 의장은 송 의원이 사직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고 연락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직서를 수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정임 의장이 4월 보궐선거를 피하기 위해 송 의원의 사직을 처리하지 않았다고 반발했습니다. 길게 말기도 하고 동그랗게 뭉쳐보기도 하는 점토, 아이들 놀이와 학습에 두루 인기가 많은 학습교구이자 장난감이죠. 소근육 발달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학부모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은데요. 그런데 일부 제품에서 사용이 금지된 방부제와 유해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보도에 이지현 기자입니다. 대형 문구점에서 또 무인 점포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어린이용 점토. 조물조물 만지작거리며 원하는 걸 만들 수 있어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장난감입니다. 당연히 피부에도 많이 접촉하게 되는데 안전성은 어떨까? 한국소비자원이 국내에서 구매할 수 있는 17개 제품을 조사해봤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성분으로 유명한 MIT와 CMIT 방부제. 국내에서는 어린이 점토에 쓸 수 없지만 6개 제품에서 검출됐습니다. 모두 해외에서 만들어진 점토였습니다. 이들 6개 제품은 수입 제품이 3개, 해외 구매 대행 제품이 3개로 MIT는 최대 24ppm, CMIT는 최대 39ppm이 검출되었습니다. 일부 제품에서는 눈과 피부에 자극을 주고 반복 노출 시 생식 기능과 발달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붕소 성분이 많이 검출됐습니다. 어린이 완구는 붕소 용출량이 킬로그램당 1200mg 이상 나오면 안 되는데 국내 제조 제품을 비롯해 4개 제품이 허용치를 넘어섰습니다. 그런데도 이 가운데 일부는 인체에 무해하다는 표시까지 있었습니다. 해외에서 판매하는 어린이 제품을 구매 대행으로 구매하는 경우 국내 안전 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확인하고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소비자원은 해외 구매 대행을 통해 유통된 어린이 점토 3개 제품 판매를 차단하는 한편 안전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나머지 4개 제품에 대해서도 판매 중지를 권고했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올 시즌 프로축구가 내일 개막됩니다. 올해로 창단 2년차를 맞은 충북 청주FC도 전남과 홈 개막전으로 시즌을 시작합니다.
지난해 창단 돌풍을 일으켰던 주축 선수들이 대거 팀을 옮기면서 올해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이승준 기자입니다. 리그 개막을 앞두고 전술 훈련이 한창인 충북 청주FC. 공격진의 변화가 가장 눈에 띕니다. 지난해 공격을 이끌던 조르지와 피터가 팀을 떠났고 그 자리를 잉글랜드 출신 오드와 김포에서 이적한 윤민호가 메우고 있습니다. 조르지가 힘과 결정력이 좋았던 공격수였다면 오드는 공을 다루는 기술과 스피드가 강점인 스트라이커입니다. I'm from London and I'm an attacker. I'm fast. I have good skill as well. So I'm looking forward to playing in front of the Cheongju fans this weekend. 지난해 2골 도움 4개를 기록하며 팀을 플레이오프로 이끌었던 윤민호는 보다 높은 목표를 세우고 다시 한번 플레이오프 진출을 밝혔습니다. 일단은 포인트적인 부분에서 10개 정도 달성하는 걸 목표로 잡았는데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10골 10도움에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34명이나 됐던 선수단은 올해 28명으로 줄었습니다. 아시아 쿼터로 활용이 기대됐던 미유키는 동계훈련 과정에서 다치는 등 현재 부상 중인 선수도 서너 명. 수비의 한 축을 담당했던 이정택은 개막 일주일도 남기지 않고 이적하는 등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선수도 줄고 팀을 떠난 선수도 많지만 감독은 보다 짜임새를 갖췄다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좀 나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는 좀 더 강해져야 되고 좀 더 조직화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졌다고 좀 평가를 하고 싶거든요. 지난해 8위라는 예상 밖의 성적도 부담이지만 충북 청주FC는 올해도 팬과 함께하는 축구를 목표로 했습니다. 이제 올 시즌은 저희가 선수들도 더욱더 마음가짐도 더 잘했고 또 올 시즌은 또 울트라 NNN 또 여러분들께서 더 열정적으로 응원을 해주신다면은 저희 선수들이 운동장 안에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프로 첫 경기자 개막전에서 서울 이랜드를 3대2로 꺾으며 역사를 써내려간 충북 청주FC. 창단 2년차를 맞아 어떤 모습을 보일지 내일 오후 전남과의 홈 경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보훈군이 국가대표와 프로 선수들의 전지훈련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탁구 꿈나무 국가대표 후보 선수단을 시작으로 강원FC가 전지훈련으로 보훈을 찾았고 세팍타크로 남녀 국가대표는 올해에만 3차례나 보훈에서 전지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보훈군은 여자축구 17세 국가대표와 펜싱 꿈나무 국가대표 후보 선수들이 훈련을 위해 방문하는 등 연인원 5천 명이 넘는 국가대표와 프로 선수들의 전지훈련이 예정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수요가 급증하는 고성능 인공지능 반도체, 그래서 생산에 필요한 처좋은 냉각 기술도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지구온난화 걱정 없이 영하 100도씨 이하 초저온 냉각이 가능한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반도체는 물론 바이오 산업이나 항공우주 분야에도 활용이 기대됩니다. 김윤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반도체는 기판인 웨이퍼에 회로를 그린 뒤 불필요한 부분을 없애는 식각 공정을 거칩니다. 이때 발생하는 열을 식혀줘야 불량 없는 정교한 작업이 가능한데 기존 냉각 방식은 지구 온난화에 영향을 미치거나 폭발 위험성이 높은 냉매가 쓰여 대규모 산업 현장에서 활용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온난화 걱정 없이 영하 100도 이하 초저온 냉각이 가능한 대용량 냉각 시스템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온난화 영향을 수치로 나타낸 지구 온난화 지수가 0인 네온을 냉매로 이용하고 1분에 4만 회 이상 고속으로 회전하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핵심 부품을 자체 개발해 국산화했습니다. 고속 회전으로 냉매 압력이 오르내리면서 4개의 열 교환기를 차례로 지나며 온도가 상온에서 초저온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압축기에서 냉매가 압력이 상승이 되고 팽창기에서 압력이 낮아지는데 이 과정에서 온도가 저감이 되게 됩니다. 이때 저희가 원하는 영하 100도씨 이하로 맞출 수가 있습니다. 냉각 성능 시험을 통해서도 열 에너지를 가했을 때
영하 100도 이하의 초저온 상태가 5시간 넘게 유지됐습니다. 국내 최초로 실제 시험을 통해서 성능을 입증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반도체 제조 장비 산업에서 요구하고 있는 수준을 만족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연구팀은 3년 이내에 반도체와 바이오 등 초저온 냉각 기술이 필요한 산업 현장에 적합한 형태로 시스템을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유입니다. 괴산 산막이 객기를 둘러싼 괴산호의 여객선이 오늘부터 운항을 전면 재개합니다. 운항하는 여객선은 모두 5척으로 오는 12월 중순까지 하루 왕복 60차례가량 운항하며 괴산군은 이에 앞서 사업자와 선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괴산군은 포근한 겨울 날씨가 이어지면서 올해는 괴산호에 얼음이 녹아내려 지난해보다 열흘 정도 빨리 여객선 운항을 재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주 출신 독립운동가이자 민족 지도자인 의암 손병희 선생의 정신과 업적을 조명하는 토론회가 청주에서 열렸습니다. 3.1절 105주년을 맞아 의암 손병희 선생 기념사업회 준비위원회와 충북뉴스가 마련한 이번 토론회는 손병희 선생의 삶과 업적을 재조명하는 주제 강연과 토론회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기념사업의 방향과 정책을 모색했습니다. 한편 의암 손병희 선생의 기념사업을 체계적으로 주도할 민간 조직은 오는 4월 8일 창립 총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청주 신청사 건립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청주시 의회 박완희 의원은 어제 5분 자유발언에서 2021년 6월 1,630억 원이었던 청주 신청사 공사비가 2022년 9월엔 2,015억 원이 됐고 내년 착공할 때는 더 늘 것으로 예상돼 신청사 건립이 경제적인지 의문이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또 신청사 건립으로 도심 재생 효과가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주민투표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문화재 조창을 리모델링해 시청사로 사용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지난해 국내 합계 출산율이 역대 최저로 떨어졌지만 충북의 출생아 수와 합계 출산율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늘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 동향을 보면 지난해 전국의 출생아는 1년 전보다 7.7%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충북의 출생아는 7,580명으로 1.7%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합계 출산율도 0.89명으로 0.02가 늘어 공동 1위를 차지한 세종과 전남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습니다. 올해부터 옥천 지역 고등학생은 1인당 100만 원의 해외 수학여행 비용을 지원받습니다. 대상은 옥천고등학교와 충북산업과학고, 청산고의 모든 학생으로 옥천군 장학회는 올해 3억 5천여만 원을 들여 오는 10월부터 학생 1명당 100만 원의 국외 현장 체험 학습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